소비자가 좋아하는 이름 정하기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름을 정할 때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저는 이 PINC, 핑크, 원래 핑크는 이제 PINK인데 PINC라는 그 이니셜을 좀 기억하셨다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RLA, 이게 뭘까요? 얼른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혹시요? RLADNCKS. 이게 뭐냐면 제 이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영문판으로 해놓고 이제 치면 기문참을 치면 RLADNCKS.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인터넷 할 때 그 메일 정할 때 이렇게 정한 사람들 많았거든요. 바보죠. 왜냐하면 내가 나한테 내 메일 칠 일이 있나요? 그죠? 다른 사람이 쓸 건데 우리 멍청하게 그게 또 무슨 멋이라고 이렇게 한 적들이 있었어요. 제가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명함을 받았는데 이제 명함 앞에는 당연히 한글로 이제 김우찬이라고 이름이 써여 있었고 그 뒤에는 이제 영어로 제 영어 이니셜인 WC 킴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업체에 이제 방문해가지고 그 명함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거래처 중에서 좀 친한 곳이었는데 뭐 이제 그때 저는 신입사원이니까 제가 친한 건 아니었고 우리 이제 제 사수가 친한 곳이었는데 거기 부장님이 이제 제 명함을 딱 보더니 어유 이거 뭐 화장실 김씨가 오셨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무슨 얘기인지 몰랐죠. 근데 보세요. WC가 뭡니까? 예, 워터 클로셋 해가지고 화장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화장실 김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 명함을 만들어줬던 저희 회사 직원은 그냥 우찬이니까 WC 킴을 했지만 실제로 저는 이제 화장실 김씨로 당분간 이제 활동하게 되는 그런 일을 벌이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이름을 이니셜을 정하든 이름을 정하든 간에 그 이름은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그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 또 그게 자산이 되고 수익이 보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예쁜 멜론이 있어요. 우리가 음악을 듣는 멜론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멜론이라는 서비스를 만든 사람이 무엇과 무엇을 합친 말이냐 하면 멜로디와 온이라고 하는 것을 합친 거예요. 되게 잘 만든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달콤함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고 또 멜론이라는 과일이 크게 낯설지 않아요. 과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멜론 들으면 당연히 음악이 연상될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인 브랜딩을 한 그런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중에서 지금들은 안 쓰는데 도도 화장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중년 여성분들한테 되게 인기가 좋았다고 하는데 저는 뭐 물론 써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화장품이 이제 국내에서 성공을 하고 나서 외국에 한번 팔아보자. 그리고 그대로 이름을 도도라고 이름을 갖고 외국에 나갔던 거예요. 근데 디오가 외국에서는 이제 하찮은 늙은이 이제 그런 뜻이 있었던 거죠. 화장품 이름이 하찮은 화장품, 늙은 화장품, 화장품이 판매가 됐겠어요? 당연히 외국 그 글로벌 마케팅은 실패하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었고요. 여기 옆에 있었던 이 폴더폰 처음 삼성이 이 스마트폰 사업을 하면서 이름을 애니콜이라고 줬었거든요. 기억하시죠? 삼성 애니콜.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애니콜이라고 할 때 남성들이 애니콜은 언제 쓰냐 하면 그 여성들을 부를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콜걸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슬랭으로 나 오늘 애니콜 할 거야라고 하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자기 삼성 애니콜이 좀 부도덕한 일을 하는 그런 게 돼버렸죠. 예. 그리고 기아라고 하는 이름도 우리가 이제 그 박찬호가 그때 한참 날릴 때 보면 그 캐차 뒤에 KIA라고 썼지만 그 기아라는 말도 사실은 그 경찰들이 쓰는 kill in accident 해가지고 사고로 죽는 경우를 기아라고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그 기아를 버리진 않았지만 거기 뭐 기아 모토스라든지 다른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 기아가 KIA라고 갖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조금 지우려고 했던 그런 노력도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이제 아파트 이름을 이렇게 어렵게 줬던 시절이 있었죠. 월드 메르디앙, 뭐 동원 데자뷰. 왜 이렇게 줬냐 그랬더니 시어머니들이 잠깐만 집에 오시는데 택시 타고
택시 기사한테 이제 얼등 어쩌고 저쩌고 막 못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이렇게 어렵게 줬다. 그래서 이름이 어려운 아파트가 여자들한테는 이름이 좋았다. 이런 뭐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그럼 시어머니는 뭐 그냥 당하고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시누이를 같이 대동해서 잠깐만 집에 오니까 이제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백년 가야 레미안으로 바꿨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삼성 아파트인데 한 20년 됐어요, 진지. 근데 거기다가 레미안이라고, 그 레미안이 아니었는데 레미안이라고 붙이면 갑자기 아파트 값이 평당 몇백만 원씩 오르는 그런 경우도 생기죠. 이름은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파는 회사들은 왠지 그냥 두 글자 영어 이런 거 말고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플루무원, 청정원, 뭐 참마루, 산넷들 세 글자여야 되고 우리말이어야 돼. 그래 왠지 바른 먹거리를 만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컨설팅을 해줬던 어떤 여자분이었는데 앱소디라고 하는 회사 이름을 쳤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 이름은 어플리케이션 플러스 랩소디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맞습니다. 자기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고 거기다가 이제 음악의 한 형태인 랩소디,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랩소디라는 게 자유로움 춘곡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막 만들었다. 굉장히 재미있게 만든 이름인데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앱소디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렵다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설명을 들으면 한번 또 한 번 기억되는 쉽게 기억되는 그런 이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수많은 브랜드에 노출됐고 이거를 피할 수는 없죠. 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유를 영업하는 분유 회사의 영업사원이에요. 자, 병원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제 분유를 팔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 원장을 만난다, 누구를 만난다 하지만 저는 간호사를 만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산모에 따라서 나는 분유를 뭐 남양 분유를 먹이겠다. 난 뭐 파스텔을 먹이겠다. 이런다고 할 때 아마 그 아기를 처음 낳은 그 엄마는 초년생이니까 뭔지 모를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당연히 자기를 케어해주는 그 간호사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무슨 분유가 좋아요? 라고 하면 글쎄요. 남양 분유가 좋지 않을까요? 그 말에 아마 이 아기는 남양 분유를 먹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보통 아기들이 한번 먹은 분유를 잘 바꾸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름은 분명 값어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그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PINC라고 하는 거, 요걸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여기 나오는 P는 약속이라는 걸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interesting, 세 번째는 needs, 네 번째는 content를 의미합니다. 자, 뭘 약속해야 될까요? 제 제품을 사면 만약 몸짱이 되고 싶은 당신이라면 저와 함께 90일 동안 운동을 하세요. 라고 해서 미국에서 체력을 만드는 파워 9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90일 동안 나와 같이 운동을 하면 여기 나와 있는 포스터에 이 사람처럼 이렇게 단단한 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브랜드 중에 가장 잘 만든 것,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We Save the Children이 있죠.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우리가 구해주시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저희에게 도네이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당연히 나이가 들면 보험이 잘 구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순재 선생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좋다. 실버라도 좋다. 그래서 오케이라고 하는 거. 오케이 실버 보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제품을 사면 이런 약속을 제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딩 속에 약속의 의미를 넣는 방법 하나가 있죠. 자, 두 번째 인터레스팅입니다. 인터레스팅은 그 제목이 굉장히 재밌어서 사람들이 그 제목 때문에 우리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스티브 잡스의 일생을 만들었던 잡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한테 나올 때는 잡스였지만 실제로 원본 영화의 제목은 One Last Thing이었어요. 그 당시 최고의 천재였던 스티브 잡스가 과연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마지막으로 관심을 가졌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은 그 제목 때문에 이 스티브 잡스 영화를 보게 되었죠. 자,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드리겠는데요.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었어요. 뭐 성공한 책은 아니었는데, 자, 이 책 누가 썼을까요? 네. 보통들 이렇게 딱 제목을 주면,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목사님이요, 아니면 신부님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당신, 축복 이런 말이 비교적 교회나 성당에서 쓰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책의 제목은 스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 스님이 달라라마 스님한테 가서 몇 년 동안 그 사사를 받고 와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만든 출판사에서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당연히 목사님이 쓰셨을 거라는 책을 딱 보는 순간 그 앞에 그 스님의 파랗게 깎은 그 머리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뭔가 궁금함이 생기죠. 축복이라는 거, 이건 스님들이 쓰는 단어가 아닌데, 그 이유 때문에 책을 사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죠. 어느 성당에서는 잘 죽는 연습, 잘 사는 연습이라는 제목의 그 관에 들어가서 한 5분 동안 있다 나오는 임상 실험을 이걸로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잘 죽는 건 무엇일고, 과연 죽어서 내가 관에 들어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그래서 많이 참여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우리 물건을 사면 당신의 어떤 그 불편함을 내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나왔던 제품 이름인데 이런 제품이 있었어요. Mom, Here I Am. 볼까요? 예. 아이들 미아 방지 벨트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움직이면 이제 그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확인하는 그런 기계의 이름이 Mom, Here I Am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두통약은 뭔가요? 예. 한국의 두통약은 그러면 뭐 개보린, 또 펜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번도 한국의 두통약에 대해서 뭐 깜질 쓰면서 외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히 잘 만든 카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딱 한국의 두통약 하면 개본이 딱 생각나는 것처럼 혹시 단어가 안 되면 약간 풀어 쓰는 방법도 내 브랜딩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 내복 중에 히트텍이 있거든요. 겨울 내복이에요. 유니클로에서 만드는 겨울 내복 히트텍. 예. 입으면 따뜻해진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모든 내복은 이제 히트라는 물이 들어갔고 뭐 열이 들어갔고 막 그랬죠. 입으면 따뜻해지니까 안 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제품에 이 니즈를 집어넣으면 또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컨텐츠입니다. 얘기 속에, 내 브랜드 속에 이야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국에 있는 음식물 처리기 이름을 아예 음식물 처리 대학이라 만든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기독교 방송국에서 만들었죠. 혹시 이제 기회가 되시면 저는 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을 직접 봤어요. 한 5번 정도를 가서 봤는데 누가 올까 과연.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이 오더라고요. 하루에 보통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녹화를 하는데 한 3명, 4명의 강사가 나오죠. 그리고 그분들은 정말로 세상을 바꾸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름도 발음하기도 좋았고, 그리고 또 이 지금 세바시라는 이 프로그램을 뭐 그 기독교 방송국의 어떤 PD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테드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만든 거죠. 기회가 되면 한번 참가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강사로서 저도 이제 뭐 한 10여 년을 했는데 언젠가 저를 부를 날이 와야 될 텐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안나 쥐라고 하는 와인 오프너가 있어요. 와인 오프너. 와인 오프너 그냥 뭐 와인만 따는 거니까 굳이 뭐 이름이 필요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유럽에서는 이게 처음 나왔을 때 1분에 하나씩 팔리는 와인 오프너였어요. 왜 그랬을까?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사람 모양을 했죠. 그리고 제가 이 와인 오프너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안나 쥐라고 했죠. 안나 쥐? 이 안나 쥐는 여자 이름이고요. 직업이 뭐냐면 발레리나예요. 발레리나인데 이 여자가 굉장히 콧대가 세가지고 특히 이제 남자들이 이 여자를 만나본 남자들이 좀 기분 나빠했어요. 여자가 저렇게 세. 저 여자를 한번 이겨야 될 텐데 아무도 그 여자를 이길 수가 없었어. 근데 이 디자인을 하는 우리 영효선생님 디자인 하시는데 이 와인 오프너를 이 여자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 자, 와인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와인병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꾹 집어넣고 나서 팔을 벌려야 되죠.
이렇게 위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팔이 올라가야 될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면 손을 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항복이잖아요.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안나지가 와인병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항복하는 거예요. 그죠? 남자들은 비록 내가 실제적으로는 저 여자를 항복시키지 못했지만 와인을 먹을 때는 항상 안나지를 항복시키겠다 이런 걸 하는 거죠. 그 얘기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 남자들이 안나지를 항복시켜야지 그러면 이제 와인을 먹자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가 딱 내리면 이제 와인이 뚜껑이 열어지는 저도 하나 사고 싶어요. 그래서 나갔더니 지난번에 이제 이런 강의를 하다가 동대문에 나갔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중국제 짝퉁이 나왔어요. 1,0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만들었는데 중국 사람들의 또 그 빠른 상수를 또 보게 되었죠. 제가 이 디자이너를 잃어버렸는데 그 디자이너는 이제 요걸 만들고 나서 2탄으로 자기 모습은 이렇게 만들어서 또 팔기도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굉장히 잘 만들었던 브랜드 중에 뭐가 있냐면 바로 얘가 있죠. 뭐가 생각나나요? 소설. 네, 백경이라는 소설이에요. 예. 이 소설은 이제 고래잡이 선장이 어느 날 이제 고래를 잡으러 갔다가 이 고래에게 이제 당하죠. 당해가지고 자기 다리 하나를 잃고 다행히 이제 목숨은 구해서 항상 이 고래에 대한 복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틈만 나면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내가 꼭 저 고래를 꼭 잡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약간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술도 좀 많이 먹고 그리고 어찌 보면 너무 이 고래의 죽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래를 잡으려면 사실 이런저런 전략 같은 걸 짜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자, 어느 날 드디어 고래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고 배를 타고 막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딱 바람이 치고 배를 띄우기엔 너무 불리한 날씨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죠. 선장님, 지금 가면 안 됩니다. 그걸 막았던 사람 이름이 뭐냐면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라고 하는 이 커피 회사가 해안가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 커피숍을 만들었던 이 CEO가 자기가 읽었던 이 백경이라고 하는 모비딕이라고 하는 이 소설 속에 그 선장이 나가려고 막았던 거기서 1등 항해사인데 이 스타벅스의 냉철함, 스타벅스의 그 사람의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 커피를 먹는 사람한테 전해주자라고 해서 이렇게 스타벅스라는 이름을 줬다는 거죠. 우린 그냥 스타벅스가 뭐야 그냥 그랬지만 이제 만약 선생님들이 다음에 이제 스타벅스에 가면 스타벅스 커피가 탁 나와서 이제 먹기 전에 너 왜 이 스타벅스가 스타벅스인 줄 알아? 이제 잘난 척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이름은 이렇게 큰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내가 어떻게 이름을 짓냐에 따라서 그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값어치를 하는 건데 혹시 이름을 짓게 되신다면 PINC, 핑크. 예, 핑크는 PINK입니다. 하지만 PINC라는 이 얘기를 기억하셨다가 이름을 지으면 좋은 이름을 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